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공지능, AI가 가끔 세상을 좀 오해하는 것 같은 이른바 착각 현상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AI가 어떻게 배우는지, 또 왜 때때로 성급한 일반화 같은 그런 함정에 빠지는지 꽤 흥미롭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AI 이런 실수가 과연 AI 자체의 어떤 내재적인 한계 때문일까? 아니면 그걸 만든 우리 인간의 문제일까 하는 거죠. 자료들을 쭉 보면 AI 착각의 원인이 의외로 데이터의 편향성이나 시스템 설계, 그러니까 결국 우리 쪽 책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눈에 띕니다. 마치 뭐랄까 편견을 가진 어린아이 같다는 비유도 있던데 오늘 그 의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그 미용실 예약, 가상 사례가 이 문제를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항상 오전에만 미용실에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래서 갈 때마다 미용사가 늘 바쁜 모습만 본 거예요. 이 관찰 기록, 딱 이 데이터만 AI에게 학습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AI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데이터라는 그 창문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대에 바쁜 데이터만 계속 받으면 AI는 이 미용사는 항상 바쁘구나 하는 잘못된 패턴을 학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이걸 전체 운영 시간으로 성급하게 일관화시켜 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오후에는 아주 한가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아, 그게 바로 기하적 추론의 한계군요. 제한된 정보로 전체를 그냥 판단해버리는 오류. 근데 AI는 왜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스스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깨닫지는 못하는 건가요? 사람은 옆에서 누가, 어이구, 오늘은 한가하네요. 한마디만 해도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게 현재 AI 기술의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한 한계점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AI는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가 예를 들면 오전이라는 특정 시간대 같은 그런 제한된 맥락에서 왔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몰라요. 또 자신의 예측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그 정도를 스스로 인지하는 능력도 아직은 좀 부족하고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자기가 만들어낸 일반화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잘 생각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주어지는 피드백, 오늘은 한가하다 같은 이런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 모델을 즉각적으로 수정하고 그러는 데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렇게 장력한 연산 능력을 가졌는데도 이런 기본적인 맥락 파악이나 자기 성찰 능력은 부족하다는 게요. 들어보니 결국 AI의 착각이나 실수는 AI 자체의 지능이 부족하다,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하고 또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즉 설계자의 선택과 책임 문제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료들이 설계자의 책임 이걸 굉장히 강조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설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책임들을 몇 가지 보면요. 첫째는 데이터 책임입니다. 이게 단순히 많은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다양하고 균형 잡힌 데이터를 확보해서 제공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미용실이라면 오전 데이터뿐만 아니라 오후, 평일, 주말 데이터까지 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질, 그리고 다양성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심지어 데이터에 붙이는 그 이름표, 레이블이라고 하죠. 그것도 그냥 바쁨, 이렇게 단순하게 붙일 게 아니라 오전 10시, 복잡한 스타일링 시술 때문에 바쁨처럼 구체적인 맥락 정보를 담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훨씬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둘째는 맥락 책임인데요. 데이터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지, 그 배경 정보, 즉 맥락을 AI가 이해하고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를 설계해야 한다는 거고요. 셋째는 피드백 책임입니다. AI가 혹시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그걸 발견하고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 루프, 경로를 시스템 안에 잘 구축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일반화 제한 책임도 중요합니다. 제한된 정보로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예를 들면 예측의 불확실성 정도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아예 결론을 보류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네 가지 책임, 데이터, 맥락, 피드백, 일반화 제한.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AI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든 업무에서든
점점 더 AI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AI의 뛰어난 능력과 함께 그 명확한 한계점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AI가 내놓는 어떤 결론이나 제안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판단은 어떤 데이터와 맥락에 기반한 거지? 과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AI의 판단이라는 건 결국 주어진 데이터와 시스템 설계라는 그 상자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자 밖의 다른 상황에 함부로 적용하려고 하면 오류가 생기기 쉬운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AI가 때때로 보이는 그런 착각이나 오해, 편견 같은 문제들은 기술 자체의 어떤 필연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요, 그것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가르치는 우리 인간의 선택과 책임에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AI는 우리가 보여주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그 비유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거울이라는 비유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만들고 또 학습시키고 있는 이 AI라는 거울은 과연 우리 세상의 어떤 모습, 그리고 누구의 시각을 주로 비추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진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이나 편견을 AI에게 이게 정답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앞으로 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AI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이제 우리 모두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